네. 그럼 진도 나갑시다. 자. 자. 과학 천재, 이제 과학 얘기는 그만해. 과학 얘기 그만하고. 왜? 거기 앉으려고? 자. 봐봐. 야. 봐봐. 우리 오늘 배울 내용도 일단 안 어려워. 지성아 옆으로 살짝만 이렇게 책상을 좀 띄워줘. 봐봐. 오늘 야, 봐봐.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의 관계를 볼 건데, 일단 우리가 이런 거를 알고 좀 있어야 되는데, 봐봐. 우리는 이항분포는 이렇게 생겨먹은 거지. 확률변수 x가 있었을 때 분포를 따른 이항분포를 따른다? 여기가 누구 자리였지? 시행횟수. 여기가 어떤 사건, 내가 원하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정규분포는 어떻게 되지? 여기가 누구 자리야? 평균. 여기는 분산, 표준편차의 제곱자리,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알려져 있어. 그러니까 통계에서, 책에서 보면 이렇게 알려져 있다, 이렇게 밝혀져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녀석들이 있거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녀석들은 일단 고등과정이 아니어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증명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 우리는 이항분포가 있었고 정규분포가 있었을 때 이항분포에 요거 이항분포의 요 시행횟수 n이 충분히 커지면 정규 분포의 근사, 즉 비슷해진다는 게 알려져 있어.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이항 분포로 나타내어져 있는 녀석이 있으면 쟤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 있어.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가 아니라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여기가 평균 자리니까 얘로 평균을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얘로 평균을 구하면 얼마지? 민서야? 정신 차려. 야, 쟤 지금 민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눈 감고 이러고 있어. 너희 가끔 자다 일어나서 핸드폰 확인할 때 양쪽 눈 다 뜨고 보면 이게 초점이 안 맞았고 이게 흐려져갖고 이렇게 볼 때 있지. 지금 수업을 그러고 듣고 한쪽 눈을 감고 이러고 있어. 에이, 정신 차려. 봐봐. 그러니까 누구 자리야? 평균 자리야. 그러니까 평균 자리니까 제로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돼? NP가 되겠지. 그럼 여기 누구 자리야? 분산 자리야. 그럼 저 녀석 가지고 분산을 구하면 NPQ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항분포에서 이 시행횟수를 충분히 크게 하면, 보통 그 충분히 크다는 건 NP가 5 이상, 걔를 조금 더 단순히 하면 그냥 시행횟수가 30회 이상이면 우리는 이항분포가 정규분포에 근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따라서 요 시행횟수가 30 이상이면 우리는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가 되는 거고, 봐봐. 그래서 이 n이라는 녀석이 충분히 크면 이 확률변수 x는 정규분포로 근사하게 되고, 평균 np 분산은 npq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지? 우리 이게 이항분포 되고는 기억하잖아. q라는 녀석은 1-p다. 이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은 이항분포가 나오면, 얘들아 봐봐, 기본적으로 이렇잖아. 너희가 아무리 나보다 계산을 잘해도 이런 건 좀 어렵거든. 내가 주사위를 100번 던질 거야. 주사위를 100번 던질 거야. 근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 이하의 자연수,
이 이하의 숫자가 나올 확률을 내가 사건을 내가 확률 변수 x라고 불러볼게. 이 확률 변수 x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또는 2가 나오는 횟수야. 내가 100번을 던졌는데 이때 확률 변수 x가 30 이상일 확률을 구하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지. 확률 변수 x가 30 이상일 확률. 그럼 우리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건가? 시그마 i는 30부터 100까지 100C i p에 100 마이너스 여기를 i라고 쓸까? p에 i q에 100 마이너스 i 이렇게 돼서 30을 집어넣으면 x가 30일 확률이 나오는 거고 31을 집어넣으면 여기에다가 31을 집어넣으면 x가 31일 확률이 나오는 거고, 즉 우리는 이 녀석을 모조리 다 계산해야만 확률 변수 x가 30 이상이 되는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내가 주사위를 100번 던졌어. 주사위를 100번 던졌을 때 1 또는 2가 나오는 사건을 어떤 사건 A라고 불러보자고. 그지? 그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내가 확률 변수 X라고 불러보겠다고. 근데 그 확률 변수 X가 30 이상일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즉 100번 던졌을 때 1 또는 2가 나오는 횟수가 30 이상일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얘가 32, 즉 100번 던졌을 때 1 또는 2가 30번 나올 확률이 여기다가 30 집어넣는 거지. 100번 중에 30번이 나와야 돼. 누가? 3분의 1의 확률로 30번 나오고 3분의 2의 확률로 70번이 안 나와야 되는 거지. 이게 확률 변수 x가 30이 되는 확률인 거지. 맞아? 근데 나는 이 확률 변수 x가 30 이상이어야 되니까 요것도 구해야 되고 요것도 구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어디까지 다 구해야 돼? 요거까지 구하셔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싹 다 더하면 요 녀석이 나오는 거지. 이거 구할 수 있겠어? 못 구하겠지. 그럼 불가능한 일이야. 나에게 컴퓨터가 있어도 계산기가 있어도 이건 불가능한 일인 거지.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항분포라는 녀석을 알면 그 녀석을 갖고 평균하고 분산을 구하는 건 쉬운 일이나 어떤 확률 변수가 뭐보다 클 확률, 뭐보다 작을 확률 이걸 구하기에는 수월하지 않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확률 변수 x가 30 이상에 나올 확률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은 거야. 아, 그러면 너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100이고 확률이 3분의 1인 거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정규분포로 바꿔보면 얘하고 얘를 곱해서 평균이 3분의 100이고 분산은 9분의 20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아니? 이렇게 구해놓고 확률 변수 x가 30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실 요 녀석을 갖고 내가 정규분포를 이렇게 구해놓고 여기가 지금 누구 자리야? 평균 자리지? 그런 다음에 이쪽 어딘가에 만약에 이런 녀석이 있었다면 그 녀석에 대한 확률을 우리는 계산할 수 있지. 뭘 이용해서? 얘를 표준화시켜서 표준 정규분포로 해서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물론 여기 있는 이 x라는 녀석을 평균을 빼고 분산으로 나눠서 표준화를 좀 시켜줘야 되긴 하겠지만 그 녀석을 이용해서 내가 얘를 정규분포로 바꾼다면 이 정규분포를 다시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서 우리는 표에서 그냥 그 값을 끄집어낼 수 있어.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항분포가 나오면 걔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정규분포로 확률 계산을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라고 부르고 요 녀석이 학교 내신과 모의고사 즉 수능에 반드시 나오는 필수 기출이야. 수능에서도 4점짜리로 반드시 출제. 반드시야. 매년 나오니까. 반드시 출제가 되고 그리고 학교 내신에서도 반드시 출제가 되는. 근데 이걸 개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저거 뭐지? 좀 어려운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쪽 파트는 얘기했잖아. 여기 파트는 그냥 문제를 풀어보면 저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야. 그래서 여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봐봐. 봐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얘들아 잘 봐.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르고 있대. 지금 시행의 수가 어떻지? 충분히 큰가?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크잖아? 그러면 우리는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르고 있었어. 시행의 수는 180이고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었다? 그럼 나는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여기가 누구 자리? 평균 자리. 야, 평균이니까 그럼 곱하면 30인 거잖아. 이렇게. 맞지? 여기는 MPQ니까 30에다 6분의 5를 곱해보면 얘가 5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때 나한테 물어본 게 확률 변수 x가 25부터 어디까지? 25부터 어디까지? 30까지. 뭘 물어본 거야? 이 녀석의 면적을 물어본 거지. 맞니? 그러면 0부터 1까지의 값, 즉 요만큼이 지금 시그마가 오니까 얘가 1 시그마고 표준화를 시켜보면 여기가 0, 여기가 1인 거잖아. 표준화를 시키면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근데 여기의 면적이 얼마라고 알려준 거지? 0.3413이라고 알려준 거지. 그럼 여기 면적은 0.3413이잖아. 이렇게. 그럼 얘를 더하면 전적의 확률이 나온다는 이야기야. 얘를 갖고 계산하려면 이렇게 계산해야 돼. 180 C 25에 6분의 1의 확률로 25번, 6분의 5의 확률로 155번? 155번 더하기 180 중에 26번, 6분의 1의 확률로 26번, 6분의 5의 확률로 154번. 쭉쭉쭉 계산해서 180 중에 35번에 6분의 1의 확률로 35번 일어나고 6분의 5의 확률로 145번 안 일어난다. 이거 다 계산해야 되는 게 원래 이항분포로 계산하는 거지. 근데 이거 계산 어떡하냐고. 또 계산을 못하니까 우리는 얘를 뭘로 바꿔서? 정규분포로 바꿔서 정규분포로 문제를 풀겠다 라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요쪽 이제 얘가 뒤쪽에 가면 정규분포를 이항분포로 그 녀석을 다시 정규분포로 또 자네 정신 좀 차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 더 해볼게. 한 개의 주사위를 몇 번 던져? 720번 던져.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우리는 이제 파악만 하면 돼. 주사위를 던지는 건 독립시행이야. 독립시행을
720 3회 이상 하고 있으니까 쟤는 이항 분포를 따르겠지. 맞지?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독립시행인지 이항 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하는 건, 독립시행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똑같은 시험을 3번 이상 하면 독립시행이야. 주사위를 던지는 거 독립시행이거든? 독립시행을 3회 이상 하면 걔는 이항 분포야. 오케이? 똑같은 어떤 시행을 3회 이상 해. 그럼 너 독립시행인 거야? 내가 저 주사위를 던지는 건 독립시행인 걸 내가 알아. 그럼 어떤 독립시행을 3회 이상 하면 그 시행으로 인해서 생기는 분포는 이항 분포야. 그런데 그 이항 분포에서 시행의 수가 충분히 커지면, 즉 30회 이상, NP가 5 이상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 이항 분포가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는 걸 알아. 재원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딱 읽자마자 넌 일단 독립시행이 이만큼 됐으니까 이항 분포를 따르고 있겠네. 이항 분포를 따르고 있겠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고, 얘를 보자마자 그러면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에 근사하겠네. 평균이 120이고 분산이 10의 제곱인 이런 정규 분포에 근사하겠네. 그러면 이 녀석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그러면 요 녀석으로 풀어도 되겠네? 라는 게 여기 파트에서 배우는 내용인 거야. 자, 그래서 확률 변수 x의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해보면 평균은 120, 표준 편차는 10이 될 거고, 요 녀석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얘가 얼마? 120. 근데 한 120부터 어디까지? 130까지고, 얘를 표준화 시켜보면 얘가 어디로 가는 거고? 0으로 가는 거고, 요만큼이 10인데 걔가 1시그마인 거니까 표준화 시키면 얘가 1인 거지. 이렇게. 나에게 요 녀석의 면적을 물어봤고, 요 녀석의 면적은 여기 있네. 맞아? 0.3410. 그래서 여기의 면적이 0.3410인 거고 13인 거고, 11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이쪽에 110이 있다는 얘기인데, 얘하고 얘는 어차피 같은 넓이를 가질 테니 0.5 더하기 요 녀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때 얘를 만족할 확률은 0.5에다가 얘를 더하면 되니까 0.8413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안 어렵지, 그지? 안 어려운데 이게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와. 그리고 수능에서 무조건 나오고. 물론 문제가 여기서 좀 변형은 되겠지. 완전 이렇게 센 기초 문제로 나오겠니, 설마? 그지? 하지만 나온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봅시다. 어떤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돼 있대. 확률 질량 함수가, 이제 우리 요거 첫 번째 어디서 봤었지? 이항 정리에서 봤었지?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디서 봤었지? 이항 분포에서도 봤었지? 그러니까 이항 정리하고 이항 분포에서 봤으니까 결국 요 녀석은 이항 분포하고 관련이 있을 거고, 이항 분포에서 얘가 뭘 나타내는 거고, 그지? 얘가 시행 횟수를 나타내는 거고, 맞죠? 얘가, 그지? 일어날 확률 P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난 얘를 보자마자 이렇게 쓸 수 있겠네?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 시행 횟수가 얼마? 100. 확률은 5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야, 너 너무 크다. 너 너무 커서 내가 계산하기 힘들 거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얘를 빨리 뭘로 바꿔?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에 근사한다. 곱하니까 20. 20에 5분의 4를 곱하니까 4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우린 얘를 갖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얼마보다? 2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달라고 하니,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려놓고, 얘가 20, 여기가 28. 그러면 여기가 몇 시그마? 2시그마. 그러니까 여기의 면적은 누구를 보면 돼? 여기 2를 보면 되지, 이렇게. 그럼 여기의 면적이 얼마? 0.4772. 근데 2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나에게 물어본 건 여기의 면적을 물어보는 거고, 여기의 면적은 0.0228이다. 이렇게 문제를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 됐죠? 자. 자, 밑에 있는 문제 하나 풀어보시죠. 자, 패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너희는 그러면 수특 뭐 6개년, 7개년 이렇게 된 거 파일로 보내주면 그냥 거기다 다운받아서 볼 수 있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한테 얘기를 해. 알겠지? 민겸이는 책에다 풀고 싶으면 그냥 프린트를 받아가고, 얘네처럼 이렇게 패드로 풀고 싶으면 나한테 파일을 요청하시고. 알겠지? 재원이도. 네. 응. 근데 패드는 갖고 다니면서 문제는 연장에 푸는 건 뭐야? 사각사각이 좋아? 사각사각 쓰는 느낌은 이 연필을 뾰족하게 자른 다음에 처음 딱 쓸 때가 그지? 사각사각하게. 사포신 뾰족하게. 한쪽으로. 선생님 애기가 연필을 쓰니까 연필을 뾰족하게 깎았다가 처음에 이제 처음에 딱 들고 처음 몇 글자 쓸 때 그때가 제일 사각사각 소리가 나죠. 왜 이렇게 더워? 근데 요즘에 큰일 났다. 벌써부터 더워서. 안 풀리냐? 잘 풀렸지?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상이 다 풀었어? 네, 좀 나왔어요. 오래 걸릴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민경이 풀었냐? 풀었어? 민석? 성이 풀었어? 자, 봐봐. 우린 얘를 보고 빨리 바꿀 수 있어야 되지.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 시행 횟수는 48. 맞지? 확률은 4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지. 요거랑 요거 맞지? 자. 이랬을 때 얘를 내가 다시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 곱하면 12. 분사는 9.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고, 얘를 가지고 내가 정규 분포를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건데, 얘가 9부터 15까지니까 9, 15가 될 거고, 여기가 1시그마고 얘가 1시그마니까 결국 얘를 곱하기 2하면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게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죠. 그죠? 자, 넘깁시다.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를 이용한 확률 구하기. 봐봐. 어느 범죄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어떤 종류의 범죄는 출소 후 재범 확률이 0.8,
이른다고 한다. 현재 수감 중인 그 종류의 범죄자 400명. 400명 중에서 출소 후에 같은 범죄를 범하는 자의 수가 300명 이상일 거니까, 자, 봐봐. 내가 400명 중에서 그 범죄를 재범하는 그 범죄자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둔다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확률 변수 x가 300 이상일 확률, 요걸 구하고 싶은 거지. 맞니? 근데 봤더니 확률 변수 x는 시행의 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범죄를 일으켜. 얘가 범죄를 일으키는 거랑 얘가 똑같은 범죄를 일으키는 거랑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 서로 독립이지. 그러니까 내가 400명을 출소시켰다는 건 400명의 대상을 놓고 각각을 관찰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 관찰을 몇 번 해야 돼? 400번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시행의 수를 일단 몇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400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독립시행을 400번 이상 하니까 이항분법을 따르는 거고, 따라서 시행의 수 400에 재범률의 확률이 5분의 4니까 이렇게 이항분법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아니? 근데 얘는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에 근사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얘하고 얘를 곱하면 360이 될 거고, 여기다가 5분의 1을 곱하면 320이군요. 320이 될 거고, 여기다 내가 5분의 1을 곱하면 64, 8의 제곱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민경시형 촬영.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요 녀석을 놓고 뭘 계산하시면 돼? 요 계산하시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정규분포를 그려놓고 얘가 지금 얼마니까? 얘가 320이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300 이상 요 면적을 구하고 싶었던 거지. 그런데 얘가 8이니까 요만큼이 2.5 시그마라는 거 구할 수 있어. 20을 8로 나눠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요만큼의 면적은 요 표에서 누굴 가지고 확인할 수 있고, 요걸 가지고 확인할 수 있고, 요만큼의 면적은 0.5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 다시 재범을 저지를 확률은 0.99죠. 맞지? 그러니까 400명 중에 300명 이상이 그 범죄를 다시 저지를 확률이 0.99야. 정치인이네. 정치사범이야, 이거 정치사범. 맞잖아, 이거. 지금 국회에 나와 있는, 이게 대선에 나와 있는 걔네들. 깜빵에 집어넣었다 풀어주잖아? 그래서 다시 정치인 시키잖아? 그 일을 반드시 다시 할 거야. 맞지? 그래서, 선생님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잠이 깼어. 그래갖고, 할 게 없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아침에 그 TV 토론회 있잖아. 대선 토론회를 3차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봤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그냥 쓰레기더만. 아 진짜 그냥 쓰레기야. 더구나 토론회 그 3차 토론회 마지막에 그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 대장동 갔다가 막 이렇게 막 자기네끼리 막 싸워. 이재명이 그러니까 먼저 그 윤석열이 이재명을 공격했어. 너가 몸통이다. 김만배하고 그 남욱 변호사하고 저번 2차 토론회를 끝나고 3차 토론회 하는 그 사이에 검찰에 가서 진술한 내용이 이런 것들이 있다. 막 이렇게 해서 막 나열하니까 이제 이재명이 화가 난 거지. 특검합시다. 특검해. 너가 대통령이 돼도 내가 대통령이 돼도 특검하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그 특검에 대해서 잘못이 밝혀지면 책임집시다. 특검하자 그랬는데 윤석열이 대답을 못해. 대답을 못해. 특검하자니까 계속 딴 얘기만 하다가 조사해야죠.
거기서 끝이야. 아, 특검하자 했는데 왜 조사를 하자고 끝내. 근데 끝내 대답을 못한다? 끝나고 했을 거예요. 기자를 아,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냥 자기가 범죄자라고 인정하는 그런 느낌이야. 대통령이 되겠지? 윤석열 될 거예요. 윤석열이 될 것 같아. 그냥 너희가 이제 오늘 배우게 될 내용들이 있잖아. 봐봐. 굉장히 좋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너희는 그 지금 통계적 추정을 이제 오늘 배워야 되잖아. 통계적 추정을 배워야 되는데 그 통계적 추정을 배우면서 그 요즘에 대선과 관련돼서 조사하잖아. 그러면 여론조사 기관이 되게 자주 발표하잖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거든. 뭐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 근데 뭐 이재명이 39%, 윤석열이 43%. 요 차이가 6.1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얘네는 초박빙. 누가 이긴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 그러니까 단일 조사에서는 그렇지. 어떤 조사 기관에서 딱 한 번을 조사를 했을 때 1000명 정도 조사하면 이제 3.1% 오차 범위에서 이렇게 나오면 얘는 이제 초박빙이 맞아. 요 하나로 보면. 근데 조사 기관이 한 10군데 되잖아?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조사하잖아? 그러면 한 번 조사할 때마다 샘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걔네를 우리가 표본이라고 부르고. 맞지? 그러면 10개 조사 기관에서 10번의 조사를 하면 그 샘플이 100개잖아. 그러니까 표본이 100개지.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해보는 거지. 어떤 표본을 갖고 구했던 그 100개의 자료가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을 갖고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는 거야. 그걸 우리가 표본 평균의 평균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 그잖아. 그러면 이거 하나를 갖고 조사한 건 모집단의 특성, 즉 우리 전 국민에 대한 특성을 잘 반영 못할 수도 있으나 이런 조사를 100개를 한 다음에 그 100개를 가지고 어떤 특정 성질을 조사했어. 그러면 그거는 우리 전체 국민들의 특성을 잘 반영하겠니 못하겠니? 잘 반영하겠지? 그러니까 몇 달 동안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런 게 수십 개 쌓여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이건 완벽해. 윤석열이 이기고 있는 거야. 그지? 이건 윤석열이 이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대선을 실제로 딱 치르면 윤석열이 이길 확률이 훨씬 높지. 박빙이라고 얘기 못하는 상황이야. 그지? 그런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대통령이 윤석열 될 거란 걸 알아. 그래서 이것도 알아. 5년 동안 나라가 망할 거라는 것도. 진짜. 근데 이재명이 되면 달라지나? 근데 이제는 일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걸 생각해. 난 솔직한 심정으로는 심상정이 됐으면 좋겠어. 원래는 안철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 근데 윤석열하고 딱 단일화를 하는 딱 그 순간 너의 정체가 뭐냐? 대체 너의 정체는 뭔데? 아니 그렇게 욕하더니 어떻게 걔랑 단일화를 하니? 그냥 사퇴를 하면 사퇴하지. 그냥 사퇴를 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뭐 이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퇴하고 지지선을 하는 것도 좋아. 근데 어떻게 그 당에 합당을 해? 겁나 막 욕하던 데다가 이 똥물 새끼들 막 이러다가 자기가 그 똥물에 뛰어들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 말이 되냐? 아무튼 그런 상황, 묘한 상황이야.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심상정은 진보 쪽이잖아. 근데 정확하게 걔는 심상정은 단일화를 절대 하지 않아. 그러니까 같은 진보 쪽에 있어도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 정책 자체가 자기네 쪽하고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안 하잖아. 근데 토론을 보면 심상정은 정말로 그래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거 말고 진짜 국민들을 위한 그 약자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민주당에서 누가 대선을 이렇게 후보를 내놓잖아? 걔네는
국민들이 있는 게 아니야. 자기네 머릿속에는 180명이 들어있어. 그 180명의 기득권, 180명의 그거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국회의원 말고 지방자치단체장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럼 몇천 명 되겠지? 딱 그 사람들을 위한 당이야. 보면, 너희는 아직 잘 모르겠지? 보면 그냥 진짜 쓰레기야. 진짜. 근데 걔네는 쓰레기잖아. 그잖아? 국민의당은 그 쓰레기를 모아놓은 쓰레기 하치장이야. 그래서 내가 그냥 쓰레기를 치우는 게 낫지 쓰레기장에 들어갈 수는 없잖니.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야. 너희는 다음부터는 또 너희 2년 뒤면 총선이야. 그때 너희 다 선거권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있는 선거권 있는 사람 몇 명 없잖아. 얘나 있냐 또? 응? 응. 없니? 얘네가 제일 언니네? 그렇게 되는 거잖아. 아무튼. 근데 혹시 몰라. 선생님 요즘에 선생님 주변에 원래는 이제 선거를 잘 안 하려던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요즘에 윤석열이 자꾸 이기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가서 투표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사전투표율도 굉장히 높았다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보통은 내가 나 안 가도 이길 것 같으니까 잘 안 가는 아이들이 있거든. 그 친구들이 요즘에는 이번에는 가야 된다. 가야 될 것 같아. 그런 분위기야 요즘에. 그치? 우리 차라리 예성이를 국회로 보내야 돼. 그럼 과학기술 강국이 될 텐데. 민경기를 보내면 언어 강국.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글을 이제 세계화시키는. IT 강국을. 자, 봐봐. 한 개의 주사위를 720번 던져서 나온 눈의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잖아. 확률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라 시행 횟수가 얼마? 720. 확률은 6분의 1.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해. 정규분포의 근사 120에 10에 맞니? 제곱.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잖아. 근데 나에게 지금 물어본 게 얘를 만족했으면 좋겠대. 그럼 정규분포 그려놓고 평균이 120인데 확률변수 x가 어떤 k값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028이니까 여기다 내가 k를 잡으면 여기 0.5나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쪽 어딘가에 k가 있을 거고 여기의 면적이 0.0228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 값을 알아야 되고 얘가 0.0228이니까 여기는 0.47 어쩌고 72 이렇게 될 거 아니니? 그럼 여기가 0.4772가 되려면 표준화를 시켰을 때 여기 값이 2여야 되고 여기가 0여야 돼. 그럼 요만큼이 마이너스 2 시그마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맞니? 근데 시그마가 얼마야? 그럼 여기가 얼마겠어?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죠. 물론 해설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K에서 120을 빼고 걔를 시그마 10으로 나누면 걔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넘기면 K가 100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놨겠지만 그지? 우리는 요 그림을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넘겨볼게요. 다 똑같은 얘기니까.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 봐봐. 어떤 회원회사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예약 고객 100명 중에 8명의 비율로 승선. 정원이
340명인 여객선에 예약 고객을 몇 명을 잡았어? 400명을 잡았지. 그럼 우리는 n이 340이야, n이 400이야? n은 400이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400명을 놓고 이제 불안에 떠는 거야. 혹시 오버부킹이 되는 건 아닐까? 맞잖아. 340명만 타야 되는데 혹시 원래는 이 확률이어야 되는데 350명이 타면 10명은 큰일 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400명을 해놓고 340명 미만으로 오기를 기대하는 거지. 그러니까 60명은 취소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지? 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확률 변수 X는 일단 400명을 개별적으로 살펴볼 거니까 독립시행이야. 맞지? 그러니까 이항분포를 따를 거고, 400에 10분의 8이니까 5분의 4의 확률로 탑승하겠지. 그러면 이 녀석은 정규분포에 근사하게 되는데 얘하고 얘를 곱하니까 320이 될 거고, 분사는 얘가 5분의 1을 곱하면 8에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겠네.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놓고 보는 거야. 얘가 얼마? 320. 근데 우리는 정원이 340이니까 340. 그러면 여기가 몇 시그마? 2.5 시그마. 그럼 여기의 면적은 얼마? 0.4938. 그럼 여기 면적은 얼마? 0.0062? 그치? 그러니까 오버부킹이 될 확률은 여기다 100을 곱하면 0.62%야. 내가 이런 일을 100번 해도 한 번도 안 일어날 수 있지. 맞잖아. 그래서 정원을 초과하질 아닐 확률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지. 초과할 확률이 요만큼이니까. 그러니까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은 0.9938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배우면서 너희는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아, 그러면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호텔 사장이 됐어. 뭐 신라호텔 사장 뭐 이런 게 됐어. 그럼 이제 너희는 내가 호텔 하나에 방이 340개 있어. 그럼 예약을 딱 340개만 받아? 취소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취소 확률을 계산한 다음에 약간의 오버부킹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지. 항공권하고 비슷한 거잖아. 그래서 걔네 중에 취소한 아이들이 있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배상 처리를 해주는 게 더 저렴할 수도 있잖아. 맨날 방을 놀리거나 비행기에 빈자리가 난 상태로 비행기를 띄우는 것보다. 그러니까 너희가 실제로 사회에 나가면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있으면, 그잖아. 너희가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대한항공에 들어갔어. 잘 딱 앉아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제안서도 써내서 할 수 있고, 맞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야. 왜? 그러니까 확실하게 통계적 자료는 사회에 나가면 써먹을 곳이 많아. 미적분과 수원수투의 내용하고는 달라. 얘네는 실용적 학문이고 걔네는 자연수학이야. 얘는 실용적 학문이라고. 배워두면 써먹을 것이 많지. 그지? 써먹을 것이 많아. 자, 물론 컴퓨터에서 다 계산을 해주니까 우리가 이걸 계산하지 못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자, 이렇게 이제 구해주시면 되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겠지? 수행평가할 때 가서 이런 거 나오면 하시라고. 나의 꿈은, 나의 미래, 나의 진로는 이건데, 그 진로를 하다 보니, 이런 거잖아. 내 꿈은 나중에 카페 사장이야. 현실적이잖아. 그지? 좌석이 100개 정도 있어. 그럼 이제 근데 거기서 단체 예약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가상해서 보고서를 내면 선생님이 이렇게 써줄 거 아니야, 세특에. 스스로 알아보고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함.
가산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았지? 자. 자, 넘겨봅시다. 자. 어느 회사에서 만든 신제품의 무게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 회사에서 신제품의 무게가 164g보다 작을 경우 분량으로 판정. 하루에 2,500개의 신제품을 생산할 때 요거 별표. 요 녀석이 4점짜리 기출이야. 이렇게 나오면 얘가 4점짜리 기출이야. 학교 시험에서도 이렇게 나오면 어렵게 출제가 되는 거고. 봐봐. 어느 회사에서 확률변수 X라고 놓겠다고 이렇게. 어느 회사에서 만든 신제품의 무게를 내가 확률변수 X라고 두면 확률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라 평균이 얼마? 180. 분산이 64. 표준편수가 8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걸 따르는데 이 회사에서는 신제품의 무게가 164보다 작을 경우에 분량이라고 부르겠대. 그러면 이게 확률변수 X에 대한 분포일 거고 평균이 얼마? 이게 중요한 내용이야. 정신 차려야 해. 얘가 얼마? 180이고 164는 이쪽에 있겠지? 아니? 그러면 이쪽은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시그마인 거니까 여기의 면적이 지금 0.48이지. 맞아요? 그러면 요 녀석의 확률은 0.0이겠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회사에서 만든 제품 하나를 탁 들었을 때 무게를 확률변수 X라고 했는데 그 무게가 164보다 작을 확률이 0.02야. 근데 164보다 작으면 불량이라며. 맞지?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이런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지. 제품 한 개를 내가 딱 선택했을 때 걔가 불량일 확률. 불량일 확률이 100분의 2라는 이야기야. 정규분포로 주어져 있었던 녀석을 가지고 나는 불량일 확률을 계산했어. 맞지? 근데 문제를 더 읽어볼게. 하루에 2,500개의 신제품을 생산할 때 불량품의 개수가 64개 이하일 확률. 그러면 이 2,500개 중에 불량품의 개수를 내가 확률 변수 Y라고 두겠다고 이렇게. 그러면 얘를 불량품의 개수 확률 변수 Y라고 두면 일단 확률 변수 Y는 이쪽에다 적을까? 확률 변수 Y는 이항분포를 따르겠네? 맞지? 이항분포를 해서 N을 적어. 이항분포를 따르겠네? 총 몇 개를 확인해? 2,500개를 확인해. 그럼 여긴 누구 자리야? 확률 자리. 즉 불량품의 개수. 즉 여기는 불량일 확률. 내가 하나를 딱 집어 들었을 때 불량일 확률 얼마? 이렇게 된다는 거지. 맞지? 그러면 확률 변수 Y라는 녀석은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야, 이렇게. 근데 내가 궁금한 건 확률 변수 Y가 몇보다? 6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요걸 구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얘가 지금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으니까 요 녀석을 계산하면 2500C 0부터 2500C 64까지 계산해야 돼. 계산할 수 있어, 없어? 그냥 못해. 그러니까 얘를 빨리 뭘로 바꿔? 그래. 확률변수 Y는 정규분포를 따라 곱하면 평균이 50이고 여기다가 50분의 49를 곱하니까 얼마? 7에 제곱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나는 요 녀석을 가지고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지.
7씩 두 번, 여기 아니구나. 64는 여기네. 64가 여기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가 몇 시그마? 2시그마. 자, 그럼 여기가 면적이 얼마? 0.48. 여기는 0.5. 그러면 확률에서 x가 6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0.98 이렇게 구하는 거. 정규 분포에 대한 내용을 주고 이항 분포를 계산한 다음에 그 이항 분포를 다시 정규 분포로 바꾸는 거. 정규 분포를 주고 다시 이항 분포를 준 다음에 그 이항 분포를 다시 정규 분포로 바꾸는 거. 우리는 요 녀석이 모의고사에서 4점짜리입니다. 됐지? 모의고사에서 4점짜리가 이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나이스한 거지, 그지? 그래서 확통을 선택한 아이들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근데 우리 민경이 자고 있어. 민경이 밤에 몇 시에 자니? 예성이 자는 줄 알았어. 민경이 몇 시에 자, 밤에? 늦게 잤다고?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어렵지, 그죠? 자, 봅시다. 자, 단원종합 문제 넘기시고요. 자, 그래서 단원종합 문제까지 숙제로 풀어갖고 오시고, 자, 통계적 추정 쪽으로 넘어갑시다. 자, 일단 그 모집단, 표본 요거는 들어보면 알아. 우리가 바보는 아니잖아. 모집단은 뭐지? 전체를 얘기하는 거겠지? 표본은 그 모집단 중에 일부분을 뚝 띄어갖고 오는 거지. 근데 모집단 중에 일부분도 그냥 툭 띄어갖고 와. 이건 표본이 아니야. 그러니까 봐봐. 지금 현재 이제 대선을 하고 있으니까 대선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지지율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전체 국민 중에 뭐 1000명, 2000명을 골라서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 그러면 그 조사를 해서 우리가 우리나라 전체 국민 유권자들의 뭐 성향을 파악하고 싶은 거잖아. 누구를 더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지. 근데 만약에 내가 샘플을 뽑는데 국민의힘에 딱 그 당원들이 모여있는데 딱 가서 그 당원 중에 1000명을 딱 뽑아갖고 왔어, 이렇게. 당원 중에 1000명을 딱 뽑아갖고 와. 그래서 걔네한테 조사해. 누구 찍을 겁니까? 민서야? 응. 누구 찍을 겁니까? 그럼 다 누구겠어? 다 2번이겠지, 2번. 다 2번일 거 아니야? 그러면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해 못해? 못해. 이것처럼 표본이라는 건 모집단의 일부를 가지고 온 건데 무자기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내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떤 특정 그룹에서 이렇게 뽑아오는 이런 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랜덤하게 뽑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표본이 되려면 무자기하게 뽑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표본이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었을 때 우리는 걔를 표본이라고 부릅니다. 자, 당연히 모집단과 표본에 대한 이름을 모르진 않을 테니까 됐고요. 자, 전수조사하고 표본조사라는 거 보자고. 전수조사는 너희 그거 아니? 우리나라 5년마다 한 번씩 인구주택 총조사라는 거래. 통계청에서 5년에 한 번씩 인구주택 총조사라는 걸 하거든. 그럼 말 그대로 그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주택의 수하고 모든 인구의 수를 싹 다 조사하는 거야. 오케이? 그거는 싹 다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걔를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부르고, 오케이? 근데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봐봐. 삼성에서 스마트폰을 만들어. 지금 울트라 22가 나왔잖아. S22. 근데 삼성에서 그 핸드폰에 대한 불량률을 조사하고 싶은 거지. 불량률을 조사하고 싶으니까
만드는 족족 다 검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파괴 검사도 해보고 100만 개를 만들었는데 그 100만 개를 다 망치로 때려보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불량률을 조사했어. 그럼 남아있는 제품이 있어야 팔 거 아니야. 하나도 없네? 팔 수 없지. 그럼 그런 것들은 전수조사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조사를 하는 거야? 표본 조사를 하는 거야. 전체 중에 무작위하게 N개 샘플을 뽑아서 그 샘플을 조사함으로써 전체 특징을 조사하는 거. 그런 걸 우리가 표본 조사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러면 전수조사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거고, 표본은 말 그대로 표본을 조사하는 거잖아. 그러면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면 모집단 전체의 특성이 있을 거 아니야. 모집단 전체에 대한 평균도 존재할 거고, 모집단 전체에 대한 분산도 존재할 거고, 모집단 전체에 대한 표준 편차도 존재하겠지. 그때 모집단 전체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 이걸 우리가 모평균이라고 부르고, 걔를 우리가 M이라고 씁니다. 제가 모평균. 오케이? 다시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분산도 존재할 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얘를 모분산이라고 불러요. 됐지? 자,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분산이 있고, 분산의 제곱근을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부르는데, 걔를 우리가 시그마라고 부르고, 얘를 모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모평균 M, 모분산 시그마의 제곱, 모표준 편차 시그마라고 불러. 그러면 내가 이 전체에서, 전체 모집단에서 크기가 10인 표본을 뽑았다고 생각해보자고. 크기가 10인 표본을 뽑았어. 그러면 이 표본은 10개의 자료로 되어 있을 거고, 그 10개의 자료도 그 10개끼리의 평균과 10개끼리의 분산과 10개끼리의 표준 편차가 존재할 거 아니야. 맞지? 우리가 걔를 표본의 평균, 어떤 하나의 표본을 딱 뽑았을 때 그 표본 하나 안에 있는 자료들의 평균, 우리가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걔를 X바라고 부릅니다. 그럼 표본에 대한 분산도 있겠지? 그 자료들에 대한 표본 분산이 존재할 거고, 우린 이 표본 분산을 앞으로 시그마의 제곱, 스몰 s의 제곱이라고 부를 거야. 됐지? 민경아? 자, 그러면 또 뭐 더 존재할 수 있어? 표본? 표본 표준 편차도 존재하겠지? 우리는 그 녀석을 당연히 루트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부를 거니까 얘를 뭐라고 부를 거다 앞으로? S라고 부를 거다. 됐니? 됐지? 이거 기호 알아두셔야 돼. 자, 그런데 봐봐. 지금 다시 또 대선적으로 좀 넘어가 보자고. 요즘에 원칙 조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각 방송사가 뭐 JTBC도 있고, 뭐 채널 A도 있고, 그 각각 종편 방송사들이 있고, MBC 있고, KBS 있고, 뭐 SBS 있고 이럴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그 각각의 방송사들이 각각의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의뢰를 하면 그 각각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각의 기준에 맞춰서 각각의 샘플을 뽑겠지? 전수조사는 못하니까 각각의 샘플을 뽑겠지? 그럼 표본이 여러 개 나오겠지? 맞아? 표본이 한 20개 나왔다 치자. 오케이? 표본이 20개 나왔다면
얘도 20개 나왔을 거야. 맞잖아. 표본이 20개 있으니까 그 표본에 대한 평균도 각각 있을 테니 20개 나왔을 거고, 얘도 몇 개? 얘는 20개 나오겠지? 그러면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도 존재할 거고, 표본 평균의 분산도 존재할 거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도 존재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표본을 하나가 뽑았을 때 그 하나의 평균, 하나의 분산, 하나의 표준 편차라면, 표본을 내가 만약에 100개를 뽑았다면 그 100개의 표본에 대한 각각의 평균들이 있을 거고, 그럼 평균 100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100개의 평균의 평균이 있을 거고, 평균의 분산이 있을 거고, 평균의 표준 편차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부르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렇게 불러요. 됐니? 자, 근데 아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지? 얘들아, 봐봐. 여론조사 기간에서 각각의 샘플을 고른 다음에, 그러면 각각의 샘플은 자료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 그 하나의 샘플이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할 때 정확하게 반영을 못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그런 샘플을 한 100개 뽑아. 그래서 그 100개의 자료를 놓고 다시 특성을 조사해. 그러면 모집단의 특성을 좀 정확하게 추측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원래는 1000명 갖다 했었는데 그런 샘플이 몇 개 있다면, 100개 있다면 우리는 몇 명을 조사한 거야? 10만 명을 조사한 거야. 그럼 10만 명의 샘플을 가지고 결국 뭘 하고 있는 중인 거니까? 모집단을 추정하고 있는 중인 거니까 정확도가 많이 올라가겠지? 그지?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을 잘 반영합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 X바가 표본 평균, 그 녀석들의 평균은 모 평균과 동일하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됐니? 자, 그러면 표본 평균의 분산도 존재할 거 아니야. 표본 평균의 분산은 원래 모분산이 얼마야? 시그마의 제곱이지? 그 시그마의 제곱을 표본의 크기로 한번 나눠주면 됩니다. 뭐라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 시그마 제곱을 표본의 크기로 한번 나눠서 계산합니다. 됐지? 이거 암기해 주셔야 돼. 암기해 주셔야 돼. 이거 모르면 뒤에 문제 못 따라와. 자, 그러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분산의 루트,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를 씌우는 걸 테니 루트 n분의 시그마 라고 해서 이 녀석 암기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암기하셔야 돼. 암기 내용이야. 알겠지? 자. 얘네들을 알고 이제 뒤쪽에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 봅시다. 뭘 쓰고. 자, 이런 얘기 안 했네? 아까 이런 얘기는 했었다고. 표본을 추출할 때 무작위하게 뽑아야 된다 그랬어. 내 뜻대로 그 광명시 고등학교 학생들의 그 수학 성취도를 조사하고 싶어. 근데 내 마음대로 어떤 소아고등학교 가서 소아고등학생들만 싹 다 데리고 와서 이렇게 탁 조사해. 그거랑
민서야, 똑바로 앉아. 광유고에 가서 광유 학생들만 싹 다 데리고 와서 조사해. 그러면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을까 없을까? 반영할 수 없다. 그지? 그러니까 소화고 학생도 일정 부분 데리고 오고 광희고 학생도 운상고 학생도 강문고 학생도 일정 부분 섞어서 잘 갖고 와야, 그지? 우리는 뭐가 된다? 모집단을 잘 반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출할 때는 무작위 추출이라고 부르고, 그거를 통계적 용어로 임의 추출이라고 불러. 그럼 막 뽑겠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지? 자, 그래서 표본 추출의 원리는 임의 추출이고, 그리고 또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은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 있어. 복원 추출은 내가 여기에서 3개를 뽑을 거야. 3개를 뽑을 건데 하나씩 3번 뽑을 거야. 뽑고 요거는 하나 뽑은데 두 번째 뽑을 때는 이거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지. 이미 하나를 뽑았으니까. 처음엔 4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건데 그 다음엔 3개 중에 하나를 뽑고 그 다음엔 2개 중에 하나를 뽑으니까 비복원 추출은, 그러니까 원래대로 안 돌려놨잖아. 그지? 비복원 추출은 처음에 내가 어떤 한 행동에 대한 영향을 받는 추출, 우리가 비복원 추출이라고 부르고, 복원 추출은 내가 이렇게 있는데 세 번을 뽑긴 할 건데 뽑아서 확인해. 하얀색이네? 집어넣어. 됐지? 두 번째 뽑을 건데 확인해. 연두색이네? 다시 집어넣어. 세 번째 뽑을 건데 뽑았어. 이건 처음에 내가 한 행동에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그러니까 복원 추출은 내가 어떤 걸 확인한 다음에 원래대로 돌려놓고 다시 재추출하는 걸 우리가 복원 추출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복원 추출은 화낼 거야. 복원 추출은 뭐가 된다? 독립시행이 된다. 맞지? 복원 추출은 독립시행이 된다. 근데 뽑는 것도 또 달라. 내가 뽑긴 할 건데 내가 3개를 뽑을 거긴 한데 한 번에 3개를 뽑을 거냐? 그러면 얼마야? 4C3? 하나를 뽑고 하나를 뽑을 거냐? 이건 또 다르지. 이건 어떻게 돼?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뽑는 방법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서로 어떻대? 달라져. 그러니까 내가 3개를 뽑는데 동시에 3개를 뽑냐, 하나씩 3번을 뽑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하나씩 3번을 뽑을 때 뽑고 확인하고 원래대로 돌려놓느냐, 뽑고 확인하고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서로 달라지니까 표본을 추출하고 확인하는 방법에 따라서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런 녀석들은 그냥 빼버리고요. 자, 모평균과 표본평균 다 얘기했었고요. 그지? 그래서 표본평균 S바, 표본분사는 S의 제곱, 표본표준편차는 S를 사용하고 있고요. 표본평균의 평균, 표본평균의 분산, 표본평균의 표준편차가 되는데 얘는 뭘 쓰겠다고? 이렇게 부르고 그냥 M이라고 쓰겠다고. 분산, 평균의 분산이라고 부르고 얘는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겠다가 되는 거고, 표본 표준편차, 평균의 분산의 루트, 표본 표준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가 부르고 얘를 우리가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부르겠다. 암기. 분명 암기해야 된다 그랬어. 자, 넘겨보자. 자, 그래서 자, 봐봐.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 모평균 m이 얼마? 10. 모표준 편차 시그마의 제곱, 시그마가 6. 그럼 분산은 시그마의 제곱은 36. 이렇게 될 거고, 인 표본에서 모집단의 크기가 얼마인? 9인. 즉 크기가 9인, n이 9인,
표본을 내가 임의로 뽑았다 치자고, 이렇게. 그랬을 때 표본 평균에 대해서 다음을 얘기해달래. 얘는 뭐 얘기하는 거지? 자, 얘는 나한테 뭐 얘기하는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야? m인 거니까 얘가 얼마? 10. 얘는 표본 평균의 분산인 거지. 얘가 어떻게 된다고?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인 거니까 n이 9, 시그마의 제곱이 얘는 얼마? 얘는 제곱의 평균이네? 뭐의 제곱의 평균이야? 표본 평균의 제곱의 평균이잖아. 그럼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해, 우리? 분산 더하기 평균의 제곱. 맞지? 분산 더하기 평균의 제곱. 그러니까 분산이 얼마였고 평균이 얼마였으니까 그러면 104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 됐지? 얘는 표본 평균을 3배하고 더하기 2한 녀석에 대해서 평균인 거잖아. 그럼 평균은 더한 만큼 곱한 만큼 다 영향을 받으니까 3 곱하기 10 더하기 2가 돼서 32가 된다. 이렇게 구하는 거고. 얘는 지금 누구를 구하는 거야? 표준편차다. 표준편차는 곱한 녀석의 절대값만큼만 영향을 받으니까 5 곱하기 우리가 시그마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맞지? 이 녀석은 이렇게 될 거고 얘가 4였으니까 이 녀석은 계산하면 얼마다? 2다. 그래서 10이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이야기. 됐지? 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자. 넘겨보죠. 자. 어떤 모집단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얼마인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하겠대. 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내가 x바라고 할 텐데 그때 x바가 얼마였으면 좋겠대? 2였으면 좋겠대. 그럼 이제 이 녀석을 풀 때 이렇게 푸셔야 돼.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자, 내가 지금 몇 개를 뽑아? 2개를 뽑아서 그지?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아서 그거의 평균이 얼마였으면 좋겠대? 2였으면 좋겠대. 그러면 얘가 얼마였으면 좋겠대? 2였으면 좋겠대. 그럼 얘가 2가 되려면 일단 2개를 뽑아서 2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1 하나, 3 하나를 뽑아도 되고 3 하나, 1 하나를 뽑아도 되고 1을 2개 뽑아도 되는 거지. 왜냐면 복원 추출할 거니까. 맞아? 그러면 요 녀석이 2가 되는 경우의 수는 평균이 2가 되는 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1이라는 녀석이 4분의 1의 확률로 한번 나오고 3이라는 녀석이 2분의 1의 확률로 한번 나오고 맞지?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또 3이라는 녀석이 2분의 1의 확률로 먼저 한번 나오고 1이라는 녀석이 4분의 1의 확률로 한번 나오고 그래도 얘 평균하면 2잖아. 맞지? 2라는 녀석이 4분의 1의 확률로 몇 번 나와? 2번 나와도 되겠지. 이거 이해가? 그러면 얘가 2가 나올 확률은 요 경우하고 요 경우하고 요 경우로 나눠지는 거지. 맞지?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렇게 될 확률이 2가 나올 확률이 1이 4분의 1의 확률로 나와야 되고 3이 2분의 1의 확률로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1, 3이 나올 확률은 8분의 1이 될 거고 맞지? 3이 먼저 나오고 1이 나올 확률도 8분의 1이 될 거고 2가 4분의 1의 확률로 2번 나오는 것도 결국은 16분의 1이 되는 거겠지 이렇게. 맞아? 그러면 얘가 실제적으로
2가 나올 확률을 계산해 보면 얘 더하기 얘가 되겠지. 그럼 결국 16분의 얼마? 16분의 5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2가 되려면 4분의 1 확률 1 나오고 2분의 1 확률로 3 나와도 되고 2분의 1의 확률로 3 나오고 4분의 1 확률로 1이 나와도 되고 4분의 1의 확률로 2가 2번 나와도 되는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을 계산해보면 다 2가 되니까 결국 확률 변수 x가 2가 되는 확률을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 8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경우 8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경우 16분의 1 더해서 16분의 5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 확률이 16분의 5다. 이렇게 계산됩니다. 알겠지? 아마 이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그럼 다음 시간까지 해서 우리 모비율까지 하고 끝내야 되겠다. 그치? 여기까지 하시고 넘어가셔갖고 선생님, 그럼 숙제는 단어 마무리까지예요? 네, 단원 마무리까지. 우리 수빈이 근데 왜 안 오고 요게 로그인 되어 있어? 아침이라.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더워. 자, 수빈이하고 소희는 선생님이 줌 링크 보낼 테니까 그 줌에 로그인 하세요. 알겠지? 선생님이 줌 링크 보낼게.